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제가 가져온 작품 과연 어떠한 여론의 행방을 보여주고 있을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앞서 지겹도록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이 작품은 오타쿠계에서 거의 블랙리스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치 뷔페에 온 것처럼 신이 났어요. 여러분의 시선 콜렉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겠구나, 이제 이러한 부푼 기대를 안고서 이 작품의 여론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론의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미운 털이 박혀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정보를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논리로 비난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다수 보였고, 또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작품을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어떤 비판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솎아내는 과정을 거치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노잼 셀렉트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소개를 하게 될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로 노잼 셀렉트 인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죠. 애니메이션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이딴 게 200만 부? 레알임? 제목감 못하네. 가슴 떠올리고 싶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가지 재미있는 시선들이 여러분들 앞에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슬그머니 전개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 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2020년 올해 1월 24일 날 올라온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 원작 라이트 노벨이 200만 부를 돌파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소식이 올라오자마자 인지 부조화의 향연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도 이 작품을 맹목적으로 비난하시던 분들에게 KO 펀치를 날리는 그러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굳이 그분들을 약올리거나 혹은 소식에 동조하거나 편승하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제가 꿀잼 셀렉트 도입부에서 이미 입장 표명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의외로 괜찮게 봤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제가 여러가지 단서를 달기도 했었고, 또 꿀잼 셀렉트에서 이 작품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점들이 많을지언정 이 작품이 나름대로 볼만하고 나는 재미있게 봤다, 이러한 정서가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얘기했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시면은 사실 뭐 스토리라던가 뭐 히로인들이 문제다 뭐 이러한 어떤 이야기 전개로 빠져서 비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작가의 필력이 본인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내용으로 스며들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주로 다뤘던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렇게 좀 자기 방어를 약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다양한 비판 여론들이 줄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이랬습니다. 이 소식은 오타쿠계가 얼마나 낙후가 되어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단편적인 실예다. 이러한 시니컬한 비판을 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노골적인 언사, 역겹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어찌되었든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의견이 소위 개털 같은 그런 의견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분들의 시선이 명확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작품이 정말 단점이라는 걸 끌고 가는 이제 그러한 작품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불쏘시개 취급을 받아야지 적합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폄하하는 호불호의 시선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소식을 접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러한 것이 저의 기본 정서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작품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작품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뚫어내고 상업적인 성과를 일정하게 걷어낸 그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이 작품이 엉망진창이고 난 도저히 좋게 못 받아줘 라고 하는 그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 비난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비판하는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 작품이 아무리 나쁜 평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도 성과는 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당한 비판을 가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정서입니다. 뭐 어찌되었던 이제 이러한 좀 격한 비판 이런 것들이 약간 쳐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성적인 비판들을 좀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작품은 양산형 하렘물 내지는 판타지물, 그 틀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않는 작품이고 저급하다. 그러니 볼 가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꽤 비중을 차지하는 비판들로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관측이 되었는데, 저는 이 비판을 사실 보자마자 어떤 작품이 하나 떠올랐어요. 뭐 제가 이 작품을 입에 올리는 순간 엄청난 욕을 들어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덤만추,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이 작품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작품 같은 경우도 제가 라디오상에서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그 작품을 보는 층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층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해당 작품은 양산형 판타지물 그리고 틀에 박힌 클리셰들의 범벅이다. 그런데 그 작품은 어찌 되었던 간에 그러한 논란들을 다 뚫고 나아가서 작가의 역량으로 메이저 작품 반열에 든 당당한 작품이란 말이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는 건데, 단지 양산형이라고 해서 틀에 박힌 판타지라고 해서 클리셰가 난무한다고 해서 그 작품이 하자적인 작품이냐, 그러한 의견으로 빠지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덤만추 작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한정된 자원, 틀에 박힌 자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한 메이저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과연 양산형 작품이라는 그 논리가 그렇게 비판에서 주류를 차지할 만한 여론으로 부각이 될 만한 소재인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좋아하는 일상물 혹은 뭐 코미디물, 학원물 이런 작품들도 사실 요즘 나오는 작품들이 다 스킨만 바꿔서 동일한 내용들이 전개되는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수요층은 분명히 존재하고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 작품들도 명백히 양산형 작품인데 그 얘기는 클리셰라던가 틀에 박힌 내용, 진부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작가가 잘 써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판도가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비판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미묘한 영역이지 않나. 그러한 감상을 좀 내놓아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어떤 분의 댓글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감탄이 나오면서도 약이 오르는 그러한 이제 의견이어서 꼭 라디오에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약이 오르는 건 왜냐면요. 내가 왜 이것을 내 시선으로 생각해내지 못했을까에 대한 아쉬움. 어쨌든 좀 약이 오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소개해봅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논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판타지물들은 기존의 클리셰를 사용했을 때 너무 진부한 결과물을 내보내는 그러한 악순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클리셰 비틀기라고 하는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선함을 무장하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 작품,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의 작가 같은 경우는 클리셰를 비틀지 않고 정면 돌파로 승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200만 부 판매라는 결과물을 낳은 것이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변화구가 없는 정직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논리가 팩트에 부합하는지까지는 제가 원서를 안 읽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이 소위 말하는 변화구를 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딸린다고 할지언정 어찌되었든 먼치킨물이라는 정서에는 굉장히 잘 부합하는 그러한 작품임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것을 소모하고자 하는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200만 부가 판매가 된 것이고 그것을 즐기는 독자는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를 한다 라고 하는 그 논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정리된 형태로 저한테 와닿아서 이것을 끝으로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자, 잠시 이 작품의 제목을 합창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 자, 제목에서도 아실 수가 있듯이 이 작품은 판타지물에 스마트폰이라는 스킨을 씌운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비판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소개할 비판이요. 대략 이렇습니다. 작품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인데 정작 내용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이 너무나도 작은 거 아니냐. 사실상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의견이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제 있는 그대로의 감상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장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그 논리를 좀 전개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비판을 가하시는 분들의 기대감, 이것이 공감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작품의 제목에서 스마트폰을 내세우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작품을 보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아, 이 세계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장비를 주력 무기로 한 그러한 판타지물이 전개가 되겠구나. 이 세계에서 유니크한 전투 방식을 주인공이 써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베이스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건데 그 요소를 작품은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분들의 논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납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 건데 하지만 저의 생각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의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생각인 거거든요. 그 가장 큰 괴리감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 세계물을 많이 소비하셨던 분들의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이 세계물의 닳고 다르신, 제가 아까 전에도 그런 말을 쓰긴 썼는데, 그러한 분들은 이제 이 세계라는 세계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느 정도의 변화구, 어느 정도의 재미 요소가 가미가 되었느냐를 주력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판타지를 감상하겠다는 목적, 그 시점으로 감상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시청에 장애를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작품상에서 소개를 처음에 할 때부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장비는 말 그대로 마법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어필하고 있거든요. 주인공이 실제 히로인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죠. 나의 무속성 마법 도구 같은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도 이 장비를 사용할 때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전투를 펼친다라는 묘사를 애초부터 서술하지 않고 있고, 말 그대로 원래 본인이 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법들을 증폭시키거나 혹은 다중으로 적용시키는 이러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극명하게 애니메이션 상에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납득이 안 될 정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의 비중에 굉장히 적합하게 등장을 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까 전에 제가 재밌다고 강조했던 부분들, 문물을 전파하는 용도, 정보를 취득하는 장비, 이제 이러한 정체성으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충분히 납득할 정도가 아닌가,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이런 정리가 되지 않나 싶네요. 이 세계물을 많이 보신 분들에게는 스마트폰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이 시청을 방해하는 요소, 거리끼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고, 반면에 저처럼 이 세계물이라는 것을 많이 감상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애초에 스마트폰의 시선을 그다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거리끼는 요소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저만의 역시나 감상이네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애니메이션 상에 보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입장을 여기서 천명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전개,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략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위기감이라던가 긴장감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묘사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혹은 박진감 있는 전투, 이런 것들이 전혀 작품상에 표현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비판을 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타지물의 이러한 요소들이 접목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좀 지루하고 판타지물로서의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원래 판타지가 고대의 무기, 검이라던가 마법, 약간 이런 느낌의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를 다루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갈증을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특히나 이제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을 전체적으로 보면 먼치킨몰이라 할지라도 고구마 한 10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 이런 것들을 한층 고조시킨 후에 청량감 있는 전개로 확 그런 것들을 중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이제 전개들이 많이 등장을 해주고, 악역이 너무 약이 오르고 짜증나서 성질이 뻗치는, 그냥 줘 패고 싶은 이러한 생각까지 드는 그러한 이제 전개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시선이 납득이 되고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와 동일한 감상이긴 한데, 하지만 저의 시선이 역시나 여기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요, 감상할 때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작품은 판타지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다시금 드리고 싶습니다. 판타지물의 감각보다는 일상물의 감각에 더 근접한 작품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점수를 더 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 먼치킨인 주인공이
어떠한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가 방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포지션이 절대자, 약간 이런 느낌에 근접한다고 보기보다는 고고학자, 혹은 명망가, 선지자, 이런 거에 훨씬 더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작품상에서 뭐 전투라는 게 등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행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투 씬이 그렇게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던가 뭐 주인공이 전투광으로 묘사가 된다던가 혹은 어쩔 수 없이 전투를 벌인다던가 하는 그런 묘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인 말 그대로 그러한 개념에 훨씬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의 방향성을 다시금 제대로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능한 주인공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확장해 나아가느냐가 관전 포인트인 작품인데 거기다가 판타지 스킨을 씌운 거다. 이러한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드는 작품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암묵적으로 합의를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 이 작품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노잼 셀렉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에서는 작품을 비판하는 게 주였는데 이상하게 노잼 셀렉트로 넘어오니까 작품을 좀 과하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의 착각인가요? 묘하네요. 입장이 굉장히 묘하게 계속 변모하고 있는 제 그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엔딩에서 여러분들 마중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이번 사운드 트랙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마치 파도 치는 바다의 배처럼 그렇게 갈피를 못 잡는 라디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작품,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를 맹목적으로 까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거였거든요. 꿀잼 셀렉트는 뭐 포인트가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노잼 셀렉트에 와서는 아무래도 제 감상이랑 여러분들의 감상이 좀 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찝찝함을 남기면서 사운드 트랙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뭐 사실 제 라디오가 이 맛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위로를 해보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는 언제 나올까요? 최대한 빨리 또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하는데 약간 걱정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볼 작품은 이미 픽이 되어 있고요. 그 작품 보고 나서 또 구성 나름대로 해보고 라디오상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릿빠릿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